어머님, 이제 곧 보상금 최종 서류 제출 마감이에요. 며느리 미경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성호 씨 몫으로 된 선산 보상금 말이에요. 50억. 그 숫자를 입에 담는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내 아들이 죽던 그날 밤의 진실을, 그리고 새벽 2시 아무도 모르게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가장 낡은 단지 속에 숨겨둔 그것. 70평생 동안 착한 시어머니, 인자한 엄마 노릇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 밤 저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옵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반백년을 살았어요. 23세 시집 와서 7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 집 대문 밖을 내 마음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죠. 시어머님 수발, 남편 뒷바라지, 제사 준비, 손님 접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성우와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들처럼 키운 민수. 시집 온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 어른들의 눈총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순호가 대를 이어야지, 종갓집에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니. 며느리가 제 할 일을 못하면 곤란해. 매일 밤 울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녔고 기도도 했고 온갖 민간요법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다른 방법이 있어. 네, 다른 방법이요? 그래, 대리모 말이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지. 대리모, 그렇게 민수가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먼 친척 조카로 호적에 올려졌지만 실제로는 제 남편의 친아들이었어요.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 엄마가 잘 키울게. 민수는 예쁘게 자랐어요. 총명하고 착했습니다. 큰어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잘했구나. 5살 때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이 집의 장손이야. 나중에 이 집을 지켜야 해.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큰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하지만 민수가 10살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10달 동안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려 내 친아들 성우가 태어났습니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성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 민수를 안았을 때와는 달랐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아이. 이게 친자식이구나.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우리 민수가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주는 조카가 되었죠. 민수야, 이제 내 동생이 생겼어. 동생 잘 돌봐줘야 한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성우는 내 친자식이니까. 민수는 착했어요. 큰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계세요. 성우가 학교 갈 때 민수가 가방을 들어줬고 성우가 숙제할 때 민수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표면적으로는 좋은 형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민수가 성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지는 걸 봤습니다. 저 눈빛은 뭐지? 하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아니야, 민수는 착한 아이야. 괜한 걱정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대학에 갔고 민수는 집에 남았어요. 민수야, 너도 대학 가고 싶지? 아니에요.
큰어머니, 저는 여기서 큰어머니 모시는 게 좋아요. 성우는 결혼했고 민수는 여전히 총각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장가 가야지.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인걸요. 성우는 아이를 낳았고 민수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이 집의 종손이 되었어요. 민수는 40년째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제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야, 고맙구나. 40년 동안 우리 집 일을 도와줘서. 아니에요, 큰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아들과 조카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2월 28일 저녁 7시 32분 며느리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성우 씨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성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성우야, 내 아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즉사했습니다. 심장마비, 갑자기요? 성우는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장례식장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큰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우를 지키지 못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 민수도 슬프겠지. 같이 자란 동생인데. 민수야,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밤, 민수가 장례식장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고맙다, 민수야. 민수가 미경이 옆을 지나갈 때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미경이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 민수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모습. 기분 탓인가? 그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미경이는 밤마다 작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가 밝은 저는 들을 수 있었죠. 일은 깔끔하게 처리됐어. 이제 서류만 받으면 돼. 일? 무슨 일이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지? 그리고 며칠 뒤 미경이는 뜬금없이 이 고택을 정리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독대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 다 버리는 게 어때요? 장독대, 우리 집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공간. 내 청춘과 내 비밀이 담긴 유일한 곳. 왜 갑자기 장독대를? 너무 낡았잖아요. 새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경이는 이 집의 뿌리를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큰어머니, 미경 씨가 장독대 정리한다고요? 그래, 민수야. 제가 도울게요. 내일 오전에 올게요. 고맙다, 민수야. 민수가 돌아간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민수까지 장독대를 신경 쓰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미경이와 민수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 장독대 정리할게. 그것만 치우면 끝이야. 그리고 미경이의 목소리. 고마워. 오빠 역시 오빠가 최고야. 오빠? 민수를 오빠라고 불렀어? 뭐야, 저 둘이 무슨 관계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미경이를 기다렸어요. 미경아, 잠깐 앉아봐. 네, 어머님? 50억 보상금 이야기 들었니?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성호 씨 명의의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 돈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죠. 거짓말. 미경이의 눈빛은 이미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뒷마당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가 들어오면서 미경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 역시 저 둘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민수야 고맙다. 그런데 오늘은 괜찮아. 내가 직접 정리할게. 네. 큰어머니께서요? 응. 너희가 하면 중요한 것까지 버릴 수도 있잖아. 내가 혼자서 천천히 정리할게. 미경이와 민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갑작스러운 죽음, 미경이와 민수의 수상한 관계, 50억 보상금, 그리고 장독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2개월 전 우리 고택이 있는 이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뉴스, 성우 명의로 된 선산터가 도로 부지에 포함돼서 수십억 원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 그 소식이 나온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성우가 죽었습니다. 설마 그런 거야? 미경이가 돈 때문에? 그리고 민수까지? 아니야, 민수는 아닐 거야. 민수는 40년을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어. 성우를 동생처럼 아꼈어. 하지만 그 눈빛은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갔고 아들도 갔습니다. 70평생 동안 착한 시어머니, 인자한 엄마 노릇은 이제 끝입니다. 새벽 2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미경이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장독들. 내 청춘이 담긴 곳. 종가진 며느리들의 비밀이 숨겨진 곳. 왜 하필 장독대를 치우려 했을까? 여기에 뭔가 있는 걸까? 미경이와 민수의 수상한 행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가장 낡은 단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 두근거린 적이 없었어요. 미경이에게 들킬까봐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더 무서운 건 정말로 뭔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단지 안에는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었어요. 천천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작은 장부가 나왔어요. 이거야, 내가 평생 사용해온 것과 똑같은 검은색 표지. 하지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거였고, 그전에는 큰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것이었어요. 우리 종갓집 여자들만의 비밀이 담긴 장부. 겉보기엔 그저 집안 살림 목록이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모든 비밀과 거래가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장부를 펼쳤어요. 달빛과 손전등 빛이 겹쳐져 페이지를 비췄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예상대로였어요. 결혼식 목록, 제사 준비 물품, 집안 대소사 기록,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였어요. 하지만 중간쯤부터 낯선 필체가 등장했습니다. 또박또박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글씨. 이건 미경이 글씨야.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SH 프로젝트 진행 상황. 성우, 내 아들 이름의 이니셜이었어요. 프로젝트라고? 내 아들을 프로젝트라고 불러? 1단계, 신경 차단제, 처방 유도 완료. 2024년 11월 15일. 성우는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미경이가 정형외과를 추천했고 성우는 그곳에서 신경 차단제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병원 정말 좋대.
지인분이 추천해줬어. 그때 미경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다음 주를 읽었어요. 2단계 보험 가입 완료 12월 3일 10억 원 수령자는 배우자 10억 성우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장이 보험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그때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만약의 경우, 그 만약의 경우를 만든 게 바로 너였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3단계 디데이 설정 2025년 2월 28일 최종 단계 진입 2월 18일 성우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보고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비상코드, 마비약, 그리고 심장유도제, 투입 경로, 신경차단제 혼합, 마비약, 심장유도제, 신경차단제에 무언가를 섞었다는 뜻이었어요. 성우를 정말로 계획적으로 독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끝까지 봐야 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종 목표 GW 50억 그리고 LT 확보. GW 정부 보상금 50억 원 성우 명의의 선산 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LT 토지 소유권 성우를 죽이고 보험금 10억 개발 보상금 50억 그리고 이 고택의 땅까지 다 차지하겠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협력자 KM. 두 글자가 장부 곳곳에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KM 약품 조달 담당. KM 현장 보조 2월 28일 저녁 7시. KM 사후 처리 및 증거인멸. KM 최종 분배 50%. 협력자 공범이 있었습니다. 미경이 혼자서 한 게 아니었어요. KM 김민수? 설마 아니야. 민수가 왜? 민수는 성우를 친동생처럼 챙겼어. 40년을 우리 집에서 함께 자랐어. 민수가 성우를 해칠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민수가 정말 성우를 동생처럼 생각했을까?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10살 때 성우가 태어나고 며칠 후 밤중에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려 들여다봤어요. 민수가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러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큰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큰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는 이 집의 장손이라고. 종손이 되어서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우가 생겼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성우 형이 된 거야. 형이요? 응, 동생을 잘 돌봐줘야지. 그날 밤 민수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배신감, 절망, 그리고 증오로 가득했던 표정을. 그때부터였구나. 민수 내가 성우를 미워하기 시작한 게. 장독대 앞에 주저앉아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강원도 산자락 어딘가였습니다. 이건 어디지?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최종 은신처 강원도 정성군 KM 소유 산장. 사후 합류 지점 50억 수령 후 3일 내 이동. 민수 소유 산장? 민수가 언제 산장을? 생각해보니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이가 사업상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녀온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민수도 며칠 집에 오지 않았어요. 큰어머니, 친구 결혼식 다녀올게요. 그때 민수가 했던 말 거짓말이었구나. 미경이와 함께 있었던 거야.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KM과의 관계, 고등학교 선배, 교제 시작 2019년. 2019년. 성우와 미경이가 결혼한 게 2020년이었습니다. 결혼 1년 전부터 미경이와 민수가 사귀고 있었다고? 그럼 미경이는 처음부터 민수와 짜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경이는 처음부터 민수와 공모했어요. 성우와 결혼한 것도 이 집 며느리가 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50억 개발 보상금, 그리고 성우를 제거하고 그 돈을 차지하는 것.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성우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도살당한 줄은. 그리고 민수까지 70평생 믿고 살았던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이에게까지 배신당한 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냉혹하게 도살당한 것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민수를 제대로 사랑했어야 했어. 친아들이 생겼다고 민수를 밀어내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성우는 죽었고 민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일어났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 되었을 겁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미경이와 민수가 깨기 전에 돌아가야 했어요. 장부를 다시 헝겊에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단지 뚜껑을 덮고 장독대를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피 흘리지 않고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완벽하게 복수하는 것.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성우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 성우야,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게. 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살인자 2명이 휘두르는 칼날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검은 장부는 내 아들의 유서이자 동시에 2 살인자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장부의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SH 프로젝트, 마비약, KM 협력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수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이뿐만 아니라 민수까지 2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게 해줄게. 아침 7시 미경이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경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를 묶지 않은 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래, 미경아, 일찍 깼구나. 밥 먹어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미소였죠.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검은 장부가 품어져 있었어요. 가면을 써야 해, 완벽하게. 미경이도 민수도 눈치채면 안 돼. 미경이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장독대 물건들 오늘 치우는 거 맞죠? 손에 든 숟가락이 떨릴 뻔했어요. 그래, 미경아, 다 낡은 것들이지. 내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미경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안심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니까. 그때 뒷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죠. 장독대 정리하러 왔어요. 민수야, 벌써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민수가 미경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을, 장부에 적혀 있던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정말 성우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내 착각이었을까? 확인해 봐야 했어요. 민수의 마음을, 그때의 진심을. 민수야, 잠깐 앉아봐. 네, 큰어머니. 저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민수야, 너 성우가 태어났을 때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때 내가 10살이었지. 동생이 생겨서 좋았니?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좋았죠. 동생이 생겨서. 그 짧은 침묵, 그 떨리는 손. 민수야, 넌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구나. 미경이가 출근하고 민수가 마당 일을 시작한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야, 나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죠. 남편의 평생 친구였던 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1시간 후, 저는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검은 장부를 놓았어요. 장부라니? 순옥이, 자네 남편이 자네에게 맡긴 건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미경이의 필체가 나오는 페이지였습니다. SH 프로젝트, 디데이, 2월 28일, 마비약 그리고 심장 유도제, KM 협력자. 김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떨고 있나, 순옥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 아들 성우는 미경이가 죽였습니다. 뭐라고? 이 장부가 그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장부를 천천히 다시 읽어 내려갔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KM 협력자 부분을 읽을 때였어요. 순옥이, 이 KM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목이 메어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그게 누군가? 제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들처럼 키운 조카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키운 조카?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시집와서 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던 것. 그래, 기억하네. 그때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수입니다. 저는 4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장손이라 불렀던 민수. 하지만 친아들 성우가 태어난 후 모든 게 달라졌죠. 민수가 10살 때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이제 넌 형이 되었으니 동생 잘 돌봐줘야 한다고. 그날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40년을 참고 기다렸다가, 네, 50억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변호사님이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KM 과외 관계, 고등학교 선배, 교제 시작 2019년. 미경이와 민수가 선후배 사이네. 그리고 성우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네, 미경이는 처음부터 민수와 짜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순옥이 자네, 이 증거물을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가져온 건가? 네.
자네, 지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일세. 저는 이미 아들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장부를 기반으로 미경이와 민수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순옥이 민수도 자네가 키운 아이인데. 네, 민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키운 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알았네, 순옥이.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변호사님이 펜을 꺼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이 장부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이 완벽하게 믿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미경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야 하네. 50억 보상금 서류 말씀이신가요? 그렇네. 김 변호사님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경이에게 그 서류를 넘겨주게, 순순히, 의심받지 않게.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덫을 보지 못하네. 순옥이. 그럼 민수는요? 민수는 더 조심해야 하네. 변호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40년을 자네 곁에서 자네를 관찰했네. 자네의 습관, 표정, 목소리 톤까지 다 알고 있을 걸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눈치챌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경이와 민수에게 저는 이 장부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게 만들 것. 두 번째, 50억 보상금 서류를 미경이에게 순순히 넘겨줄 것. 세 번째, 민수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의심받지 않을 것. 네 번째, 미경이가 그 서류로 움직이는 순간 경찰에 신고할 것. 다섯 번째, 장부와 함께 성호의 사망 재조사를 요청할 것.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민수가 정말 공범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민수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네. 며칠 후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이 확인했네. 민수와 미경이가 고등학교 선후배가 맞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자주 만난 기록이 있어. 강원도 정선군에 민수 명의의 산장도 있고. 그게 다가 아니네. 2월 28일 성호가 사망한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자네 집 근처에 있었네. 그럼 민수가 공범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민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봐온 뒷모습. 민수야, 내가 정말 성호가 죽던 그날 여기에 있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미경이도 민수도. 너희 둘 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이제 내 원수를 갚기 시작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가 일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었죠. 민수야. 네, 큰어머니. 고맙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착하다. 민수가 잠깐 굳어졌습니다. 큰어머니, 40년을 우리 집 일 도와주고 성호도 동생처럼 아껴주고 큰어머니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야, 민수야. 내가 한 짓이 드러날 날이.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저 죽은 아들의 사진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연기. 미경이가 나를 이제 곧 무너질 폐가처럼 여기도록 말입니다. 완벽하게 속여야 해. 한치의 의심도 받으면 안 돼.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큰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밥도 안 드신다면서요? 미경 씨한테 들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큰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성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큰어머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민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손이었어요. 이 손이 내 아들을 죽인 손이지. 하지만 저는 웃어야 했어요. 약하게 힘없이. 고맙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큰어머니가 버틴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미경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얼굴에 걱정을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미경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큰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제가 국 좀 끓여왔어요. 민수가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야, 고맙구나. 천천히 드세요, 큰어머니. 민수가 부엌으로 가면서 미경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눈빛 교환. 저 둘이 신호를 주고받는구나. 미경이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니, 미경아. 이제 곧 보상금 최종 서류 제출 마감이에요. 왔구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성호 씨 몫으로 된 선산 보상금 말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일이 늦어져요. 일이 늦어진다고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돈 서류 제출이 늦어진다고요? 부엌에서 민수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미경아, 성호가 없는데.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70년을 산 여자의 연기였죠. 미경이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감췄어요. 어머님, 그래도 살아계신 분은 살아야죠. 그때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큰어머니. 응, 민수야? 미경 씨 말이 맞아요. 민수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성호 명의로 된 땅이잖아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인데 제대로 지켜야죠. 성호가 물려받은 유산이잖아요. 그냥 날릴 수는 없어요. 민수야, 너도 공범이면서 내가 성호를 죽여놓고 지금 동생의 재산을 지키자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구나. 미경이와 민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그래, 희망을 가져라. 그 희망이 곧 너희의 올가미가 될 테니까. 미경이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큰어머니 미경 씨가 법적 배우자니까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하는 거, 은행 가는 거. 두 사람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조카와 5년을 함께 산 며느리. 이 두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어요. 좋아, 계속 그렇게 안심해라. 알겠다. 미경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어머님? 그래.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 그리고 그 살인자들에게 아들의 피가 묻은 돈을 건네주는 어미. 이게 내가 원했던 거지, 미경아. 그리고 민수야, 너도. 그럼 가져가라, 독이 묻은 떡을.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고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50억 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 성우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적 배우자인 미경이가 위임장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서류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미경이와 민수가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모습 좀 봐. 완벽한 공범이구나. 여기 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미경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그리고 빠르게 안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함께 확인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지, 도장이 찍혀 있는지, 빠진 게 없는지. 탐욕스러운 손들이구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손들이. 이 서류에 내가 처리할 모든 권한을 위임하마. 어머님, 미경이의 얼굴에 환희가 떠올랐습니다.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얼굴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곧바로 처리해서 어머님 통장에 잘 넣어드릴게요. 민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미경 씨 도와서 잘 처리할게요. 너희 둘이서 잘 처리하겠지. 50억을 나눠 갖고 도망갈 계획을.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미경아, 민수야, 너희가 알아서 잘해주렴.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큰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경이는 서류를 꼭 껴안고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민수도 곧 집을 나갔습니다. 큰어머니,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민수야,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완전히 가지 않았다는 것을.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민수가 마당 한쪽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 잠시 후 미경이 방에서도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서류는 다 완벽해요. 귀를 더 기울였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저 늙은이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오빠 역시 민수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50억 원이 들어오면 우리 약속한 대로 해. 응, 강원도 산장에서 만나. 사랑해, 오빠.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너의 목숨값 50억 원을 미끼로 던졌다. 이제 내 원수들이 스스로 덫에 걸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성우야, 미경이도, 민수도 이제 곧 끝이야.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미경이한테 서류를 넘겨줬습니다. 알았네, 순옥이. 이제 우리도 움직이겠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순옥이, 민수는? 민수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어젯밤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역시 그렇군. 50억 원을 받으면 강원도 산장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알았네. 경찰한테도 그 정보를 전달하겠네. 변호사님, 한 명도 놓치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도 민수도 둘 다 잡아야 해요. 순옥이, 자네 정말 괜찮겠나? 민수는 자네가 키운 아이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억울했던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았네. 며칠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성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오후 3시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큰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민수야 왔구나. 오늘 미경 씨가 은행 간다던데 제가 큰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연기구나. 착한 조카의 연기. 고맙다, 민수야. 민수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큰어머니. 응? 제가 큰어머니한테 평생 받은 게 많아요.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큰어머니는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잖아요. 민수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래서 제가 큰어머니를 꼭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같지만 저는 여기 있잖아요. 성호는 같지만 내가 죽였잖아, 민수야. 하지만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큰어머니가 버틴다. 마지막이야, 민수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야. 다음에 만날 때는 넌 수갑을 차고 있겠지. 민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보상금 서류를 챙긴 지 정확히 이틀 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기 직전 그 탐욕의 돈줄을 먼저 끊어버려야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의 요청에 따라 성우 명의의 모든 계좌와 50억 보상금 예상 수령 계좌는 즉시 횡령 및 살인 관련 증거 보전을 이유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김 변호사님은 검은 장부와 함께 며칠 전 제가 그 장부를 복사한 공증 사본을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장부에는 고인의 아내 김미경과 공범 김민수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성호의 사망 당일 사용된 마비약에 대한 단서도 있고요. 수사관이 장부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수의 휴대폰 위치 기록입니다. 2월 28일 저녁 7시 사망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성군 소재 김민수 명의 산장 정보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복수는 내 손을 떠나 법과 정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미경이와 민수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경이가 50억 서류를 제출하려다 은행에서 계좌 동결 사실을 알고 돌아올 그 가장 당황하고 분노에 찬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민수가 먼저 왔어요. 큰어머니 계세요? 응, 민수야 왔구나. 민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했어요. 불안해 보였죠? 큰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니, 집에만 있었는데. 그렇군요. 민수가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미경이한테서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치챘구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오후 5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 지금 당장? 알았어. 민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큰어머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민수야,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급히 나갔어요.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왔구나. 계좌가 동결됐다고. 저녁 7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미경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무슨 일이니, 미경아?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50억 보상금이 묶였다고요. 미경이가 서류를 내 앞에 내던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뒤에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달려온 것 같았죠. 큰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큰어머니, 설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떨리던 손도 멈췄어요. 70년을 산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미경이와 민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미경아. 네. 내가 성우를 죽인 거 다 안다. 미경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민수야. 민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도 공범이라는 거 다 안다. 큰어머니, 무슨. 장독대 속 장부 내가 봤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공포, 당황, 그리고 분노. SH 프로젝트, 마비약, KM 협력자. 다 봤다. 너희가 3년 전부터 계획한 거. 성우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민수랑 사귄 거. 강원도 산장에서 50억 원을 나눠 갖고 도망가려던 계획까지. 다 알고 있다. 미경이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다 신고했다. 지금쯤 체포영장이 나왔을 거다. 그 순간 미경이가 폭발했습니다. 아니에요.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경이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개처럼 살았어요.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명절마다 제사를 준비하고 어머님 눈치 보고 성우 씨 뒷바라지하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었니? 도리요? 도리라고요? 미경이가 비웃었어요. 제 인생은요? 제 꿈은요? 전 서울대 나왔어요. 좋은 직장도 다녔고요. 그런데 시집 와서 뭐가 됐죠? 그냥 애 낳는 기계, 제사 지내는 기계. 미경아,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뭐가 어때서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호 씨 같은 사람, 엄마한테만 잘하고 본인 와이프는 뒷전이고,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만 했어요. 결혼 5년 동안 데이트 한 번 안 했어요. 신혼여행도 3일 만에 끝났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50억 원이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민수 오빠랑 해외로 나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왜 제가 이 낡은 집에서 썩어야 해요?
미친 거야. 완전히 미쳤어. 미경이에게는 죄책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증오, 원망, 그리고 분노. 네, 큰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야. 40년이에요, 큰어머니.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집 일만 했어요. 5살 때 큰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민수가 장손이야. 이 집을 지켜야 해. 큰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뭐가 됐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주인에서 하인이 된 거예요. 민수야, 그건. 큰어머니는 아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우가 대학 갈 때 저는 뭐 했는지 마당 쓸었어요. 장독대 정리했어요. 성우가 결혼할 때 저는 뭐 했는지 하객들 주차 안내했어요. 음식 나르고 설거지했어요. 성우가 아이 낳았을 때 저는 뭐 했는지 여전히 마당 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요?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같은 피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왜 성우는 종손이고 저는 일꾼이에요? 왜 성우는 대학 가고 저는 고졸이에요? 왜 성우는 결혼하고 저는 40년째 총각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니? 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나한테 따져. 왜 성우를 죽였어? 성우는 무슨 죄야? 내 동생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동생이요? 성우가 제 동생이라고요? 큰어머니, 성우는 단 한 번도 저를 형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조카였어요. 그래서 죽였어? 민수가 외쳤습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마비약 구한 것도 저예요. 2월 28일 저녁 성우가 쓰러졌을 때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들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창밖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미경이가 뛰어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집을 포위한 상태였어요. 김미경 씨, 김민수 씨.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살인교사 및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이 집이 저를 죽인 거예요. 5년 동안 저는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50억은 제 몫이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경찰이 미경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도 수갑을 찼습니다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저를 째려봤습니다. 큰어머니,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제 인생을 빼앗겼어요. 큰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큰어머니 책임이에요. 경찰이 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성우야, 엄마가 해냈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석 달 후, 70년을 살아온 이 집에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민수도 없었어요. 성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성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뒤 공허함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순옥이 50억 보상금 처리가 다 끝났네. 모두 자네 명의로. 50억, 성호의 목숨감. 변호사님, 이 돈 저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요. 성호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제가 어떻게 써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고택 옆 땅에 작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호의 집, 50억으로 만든 복지시설이었죠. 의붓자식, 입양아동, 재혼 가정의 아이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너를 제대로 안아줬다면, 10살 너의 그 서러운 눈빛을 못 본 척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그런 아픔 없이 자랐으면 좋겠구나. 1층은 무료 상담실과 교육 공간, 2층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 마당에는 성호가 좋아하던 모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노란 모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엄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재혼 가정이라고 학교에서 놀림받았는데 여기 와서 상담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모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모과나무 아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민수야, 엄마가 늦었지만 깨달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과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사랑에는 순서가 없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기다려요. 따뜻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받지 못했던 사랑, 이 아이들은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성호야, 민수야, 엄마 이제 알았어. 정말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검은 장부는 경찰에 증거로 제출되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증거만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용기이자 가장 밝은 희망을 꺼내게 해준 보물이었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70년의 세월이 담긴 장독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담긴 장독대.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진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사랑에는 순서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순옥 할머니가 70년 만에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라며 달빛 사연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